감동과 학교 그리고 승전보를 함께하는 해공우에 오신 여러분을 진정으로 환영합니다. 이 자리에는 저명하신 선장님 두 분이 자리해 주시는데 그 선장님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퍼펙트한 강의 그리고 가장 스마트한 강의로 학개론을 찢어버리는 학개론의 대가 신관식 교수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부동산 학개론 담당하는 신관식입니다. 합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연구하고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공법의 대가이시죠. 가장 열정적인 강의 그리고 가장 젊은 강의, 기존의 암기 위주의 공법의 강의를 깨버리고 이해 중심의 체계적인 강의로 수험가의 호평을 얻고 계신 초신성 어준선 교수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부동산 공법 강의하고 있는 어준선입니다. 1년 동안 여러분의 합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저 양민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예, 교수님 근황 어떻게 되시는지. 특별히 뭐 따로 쉴 시간은 없습니다. 그렇죠. 어차피 또 새로운 입문 수강하시는 분들을 수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는 모르겠어요. 심장이 작아서 그런지 몰라도 입문 강의 때 가장 많이 떨리거든요. 그렇죠. 네. 그 준비를 또 착실히 또 해야 되고 뭐 강의 좀 여유 있는 시간이 있긴 한데 좀 경황이 좀 없긴 합니다. 지금 나머지 시간들은 대부분 다 책 작업하고 있는 상황이다. 뭐 이런 말씀드리죠. 예. 교수님 어떻게? 저도 뭐 시험 끝나고 올해 해커스에서 전자칠판을 도입을 해서 그 자료 만들고 쉬는 시간에는 뭐 보통 집에서 넷플릭스 봅니다. 네. 얼마 전에 33회 시험이 막 끝났습니다. 이제 34회 시험을 막 준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시험가에 33회 시험이 너무 어렵다는 평가가 많아서요. 그 부분에 대한 토킹을 잠깐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학교로는 어떤 경향이었나요? 33회는 이제 32회보다는 조금 어려웠는데 기본기 충실만 하시면 50점, 60점은 받는 과목입니다. 34회 시험도 올해 33회 시험과 크게 뭐 난이도는 차이가 없을 거다. 어렵게 내더라도 과목의 성격상 과락이 나거나 그런 과목은 아니거든요. 과목이 좀 그렇다는 걸 여러분이 좀 주지를 해서 전략을 가져갈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법도 지난해 대비 조금 뭐 이렇게 난이도 조금 올라갔다는 얘기는 있는데 전체적인 경향을 말하면 곳곳을 다 시험 문제로 건드리고 있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어요. 어느 특정 분야를 이렇게 예상 문제로 찍어서 점수 가져가기가 어렵도록 그렇게 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탄탄한 수험 공부를 저는 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어느 특정 분야만 이렇게 딱 건드려가지고 점수를 얻어가지 못하도록 다양한 문제를 이렇게 출제를 하고 있다는 점 주목하시면 좋겠고요. 해커스는 야심찬 프로그램을 최근에 준비를 해서 여러분의 기대에 충족하고자 합니다. 공법 잠깐 말씀해 주실까요? 상당히 지엽적인 내용들이 많이 나오면서 아마 실제 시험장에서는 체감 난이도는 상당히 어려웠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나머지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을 맞추셨다라면 꽈락을 넘기고 한 50점, 60점 정도는 받을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중개법이 상대적으로 쉽다 보니까 올해 시험이 끝나고 나서 합격률을 봤을 때는 2차 합격률이 상당히 높았던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공법이 어려우면 상대적으로 중개법이 쉽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법은 내년에는 좀 평소 많이 출제되던 기출에서 많이 다루던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공법은 전체적으로 어려워진 건 맞죠, 그죠? 이게 문제가 어렵다라고 평가하기에도 그런 게 너무 지엽적인 이게 나오지 말아야 되는 문제가 나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난이도를 평가하기에 부끄러운 정도의 문제 수준이었습니다. 이렇게 어렵게 나올수록 틀리지 말아야 될 문제에 집중하셔가지고 그 문제를 맞추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죠, 예, 그 부분이 포인트 같습니다. 공인중개사는 해커스! 자, 이게 프로그램이 진행될 때 1월 달에 프로그램, 그 다음에 3월 달 프로그램, 5월 달 프로그램, 그 다음에 그 이후의 프로그램이 각 단계별로 다르게 진행이 되고요. 거기에 맞는 교재도 다르게 이렇게 쓰여지게 되는데 계론 교수님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이제 1월, 2월 과정은 우리가 기본 이론 과정이라고 하죠. 이 책도 이제 과목별로 기본서라는 게 있습니다. 기본서를 가지고 이제 2달 과정으로 해서 수업이 한번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큰 개념을 한번 잡으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1, 2월 과정 수업 들으시면서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장 우선순위는 뭐냐면 빨리 이제 과목이 익숙해져야 되거든요. 이 과목이 무엇으로 공부를 하고 어디가 중요하고 어디가 출제가 많이 되는지 이 파악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1, 2월 과정은 공부를 아주 깊게 한다라는 것보다는 과목의 파악, 전체적인 흐름 이런 걸 좀 인지를 한다. 거기에 중점을 두고 하시는 게 좋은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1, 2월에 기본 이론이 정립이 어느 정도 딱 되면 그 다음에 이제 3, 4월 개념 완성 단계로 전환이 됩니다. 달라지는 점은 개념 완성을 통해서 보다 심층적인 그 내용들을 다루게 된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한 번 더 짚어주실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기본 이론에서 다루지 않았던 약간 사이드에 있던 이런 부분들까지 지엽적인 부분들도 학습 터치도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5, 6월 달에는 핵심 요약이라고 해서 1, 2월, 3, 4월 달에 배웠던 내용을 요약 정리해서 8주 동안 반복을 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저희 앉아있는 민법, 학개론, 공법 과목은 2달 과정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4달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월부터 4월까지 배운 내용을 다시 2달 동안 5, 6월 동안 요약집을 가지고 다시 정리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7, 8월 달 이후에는 문제풀이 과정이 진행이 됩니다. 저희 해커스가 커리큘럼에 대한 대대적인 손을 댔습니다. 커리큘럼이 기존에는 기본 이론을 먼저 출발을 하고 그 다음에 개념 완성을 하고 핵심 요약 그리고 문제풀이 그 다음에 동영 마지막에 마무리 특강 이런 순서로 진행을 했는데 바뀐 부분을 잠깐 소개해 주실까요? 오전에 분들이랑 오후 직장인반을 새로 만들었다는 거, 그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장인분들이 동차를 하기가 힘든데 커리큘럼을 좀 요약을 해가지고 3월 달부터 좀 핵심 강의, 그 다음에 문제풀이를 조금 더 빨리 접할 수 있도록 그런 과정을 만들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뭐 3, 4월 핵심 과정으로 들어가다 하더라도 기본기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기본 과제는 꼭 수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제 아무래도 뼈대를 잡고 빨리 잡고 가는 것이니까 자기 공부할 시간이 많이 없으신 분들은 조금 일찍 핵심 요약 강좌 그리고 5, 6월 달에 단원별로 이제 기출문제 특강 이렇게 해서 가시는 것도 효과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부를 많이 한 게 문제가 아니고요. 잊어먹지 않도록 반복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을 할 수 있도록 작업을 해드리는 거니까 직장에 생활하시는 분들은 이런 커리큘럼 활용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정리하면 시간이 좀 많으신 분들은 주간반 앞쪽에 있는 강좌를 쭉 따라오시면 좋으신 거고, 시간이 부족하시거나 아니면 뭐 직장이나 육아 문제로 시간이 많이 제약이 있으신 분들은 야간반 직장인 커리큘럼을 따라오시면 시간이 많이 모자라더라도 충분히 따라오셔서 짧은 시간에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구성한 거니까요. 자기 상황에 맞는 프로그램 선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 좋아요! 자, 이번에 해커스에서 교재 부분에 대해서도 잠깐 이렇게 같이 토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재는 수험생들이 보기 아주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저희 자체적인 판단뿐만 아니라 오히려 외부에서 다른 학원의 강사님들이나 학원에서 책이 정말 잘 돼 있다 이렇게 평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편집이 잘 되어 있고 내용이 충실하다는 걸 여러분 주지했으면 좋겠습니다. 민법 교재 얘기를 잠깐 해드리면, 제가 입문서 기본서를 지금 집필을 했는데요. 기본서 제가 쓰면서 새로운 아이템 장착을 크게 두 가지를 해서, 하나는 민법 시중에 있는 모든 기본서가 거의 대부분이 법 조문 그리고 판결문을 그대로 그냥 갖다 옮겨놓은 게 대부분인데, 제가 이번에 집필을 하면서 사례하고 그림을 안에다가 끌어들였어요. 그래서 가독성을 엄청나게 높였다는 점, 이 점을 하나를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는 법 과목이다 보니까 목차 흐름이 수험생들이 강의를 따라올 때 굉장히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집필할 때 목차 부분을 날개 부분에다가 이렇게 얹어줘가지고 지금 강의가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는지 목차 전개에 대한 안내를 별도로 했다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점으로 타사 교재하고 확실하게 비교를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정말 잘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저는 다른 책들을 강의를 할 때 되게 많이 쓰고 있습니다. 다른 회사의 책들을 봤을 때 일단 보기가 편한 책이 저희 해커스 책입니다. 저는 제가 이제 공법을 강의를 하고 있는데 기본서라든지 요약서를 제가 쓰지 않지만 해커스 책을 쓰는 이유가 정말 잘 돼 있습니다. 교재가 잘 돼 있고 강의하기 편하고 여러분들이 공부하기에도 편한 교재이기 때문에 제가 따로 책을 만들지 않고 이 교재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교재 볼 필요 없이 이것만 봐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믿습니다. 프로그램 짱이고요. 교재 짱이고 강사님 짱입니다. 세 가지 짱이 저희 해커스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교수님마다 그 단계별로 필요한 특수 교재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저 민법의 경우에는 기본 교재를 이렇게 끌고 가면서 이게 이제 분량이 좀 두텁고 이러니까 수험생들이 짧은 시간에 보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걸 다이어트하고 알짜만 이렇게 모아놓은 저는 특수 교재로 키워드 알집 한손 노트라는 교재를 한 손에 쏙 들어가도록 별도 특수 교재를 준비했습니다. 결론은 이제 5, 6월 과정의 요약서 강의, 이제 기출문제집은 앞으로 출간이 될 건데요. 24회부터 33회까지 회차별로 이렇게 기출된 문제를 따로따로 이렇게 작업을 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출제 경향도 파악이 되는 거고 문제 접근이 좀 용이하지 않을까라고
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7, 8월 달에는 이제 예상 문제집이 별도로 나오잖아요. 과목별로. 해서 여러분이 이제 학원 커리큘럼대로 거기에 맞춰진 교재를 가지고 학습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판서로 수업을 하던 시절에 수강생분들이 많이 도움이 됐다라고 해서 강의 노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판서의 내용을 강의 노트로 엮어가지고 부교재로 1년 내도록 쓰고 있습니다. 제 수업에서는 항상 1년 내도록 강의 노트를 부교재로 첨부해서 같이 보시면은 강의를 이해하시는 데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공인중개사는 할카스! 예, 강의 진행을 함에 있어서요. 예, 강사마다 각각의 특성이 있고 다양성이 있는데요. 공법 교수님 어떻게 이번에 준비하고 계신가요? 일단 저는 이제 강의가 시작한 지 많이 오래되진 않았습니다. 다른 교수님들에 비해서. 그래서 네, 너무 잘하세요. 근데 그래서 항상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처음 강의를 시작할 때 유명한 교수님들 강의를 많이 봤습니다. 봤는데 너무 이제 천편일률적으로 두 문자 따서 막 외우고 하는 강의를 보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하길래 그걸 어떻게 하면 좀 이해시킬 수 없을까? 라는 걸 계속 고민하고 연구를 하고 했습니다. 공법은 양이 많다 보니까 이걸 좀 체계적으로 정리를 하자라는 생각에서 저는 수업을 할 때 항상 목차를 강조를 드립니다. 목차별로 정리를 해서 내가 어디쯤을 공부하고 있는지를 인지를 하고 공부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단순 암기가 아니라 최대한 이게 왜 이런 제도가 만들어졌고 어떠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는지 그런 것들을 이해를 하시면은 암기하는 양이 많이 줄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초점을 맞추고 강의를 하고 있고 기존에는 제가 조금 양이 많다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욕먹을 각오를 하고 양을 최대한 줄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기존의 강의를 이렇게 쭉 이렇게 필터링하면서 느꼈던 것이 법이다 보니까 건조하고 딱딱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제가 주목을 한 게 공부하시는 분들은 법학을 안 하신 분들이고 그 책 내용은 너무 딱딱하게 서술이 되어져 있어서 강사인 제 입장에서는 좀 더 건조하지 않게 말랑말랑하게 하는 게 제 목표였어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하면 재밌게,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쉽게,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오래 머릿속에 꽂히느냐 이 세 가지의 주안점을 둬서 사례를 계속 연구하는 데 시간을 많이 거기다 투자를 했습니다. 같은 법 이론이라도 재밌는 사례 아니면 우리가 일반인들이 알고 있는 뉴스나 이런 거를 갖다 접목을 해서 풀어갔더니 그 부분이 심플하게 그냥 쉽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틀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계속 연구를 더 하고 있습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그 부분이 저의 장점이면서 앞으로 나아갈 지향점이라고 생각을 해서 계속 더 경주하고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많이 더 사랑해주세요. 저는 기본기를 굉장히 강조하는 강사 중에 한 명이에요. 법 과목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경제 과목이라서 문제의 조건이 달라지면 답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법 과목은 일부 두 문자를 따서 외우는 내용도 있는데 개론은 그 두 문자 따서 외웠다 하더라도 거의 시험장에 써먹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최대한 이 기본 과정 개념 완성에서는 제가 많이 풀어서 이해를 돕도록 말씀드리고 더러더러 암기하고 숙제할 거 분명히 있죠. 있는 것들은 이 6과목을 여러분이 함께 공부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같이 뭐 똑같은 비중을 가지고 이 시험 준비를 해서는 좋은 결과가 안 나옵니다. 부동산 학기론 2편 부동산 경제론이라는 파트가 있고요. 5편엔 투자론 파트인데 그 두 가지 파트가 직관적으로 18개, 19개가 출제가 됩니다. 그 두 분야가 정리가 안 되고는 개론에 좋은 점수가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복습은 2편과 5편만 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전략에 맞춰서 이렇게 가져갈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수험생들이 적지 않은 고민 중에 하나가 6과목이 있으니까 6과목을 월화수목금 이렇게 해가지고 주말까지 하나씩 세팅을 하시거든요. 그 시간 안배를 똑같이 하는 거죠. 민법도 개론도 2차 과목인 중개법도 세법도 똑같이 시간을 투자해서는 좋은 점수를 얻어내기가 쉽지 않은 과목이에요. 왜냐면 저 중개법이나 세법, 공시법보다 볼륨이 거의 2배 가까이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전략이 제가 여기서 이런 비유를 하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무거운 돌을 한 10kg를 운반을 할 때 6개를 동시에 메고 간다. 이거 불가능한 작업인데 방법은 하나씩 조금씩 운반하면 되는 거거든요. 나한테 합이 좀 맞는 과목이 있을 거야. 그걸 먼저 갖다 옮겨놓고 좀 옮겨놓고 이렇게 하나씩 전진하면 갈 수 있어요. 근데 적지 않은 수험생들이 돌덩어리 6개를 다 매는 거예요. 그 순간 주저앉는 거죠.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보시면 전략적으로 이렇게 좀 다르게 접근하면 열어낼 수 있다는 생각을 이 지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구체적으로 학습 공부를 어떻게 전개를 해 나갈지 그 부분에 대한 팁들 한번 같이 공유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정적으로 1년 안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1, 2월 달에 들어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부분이 매우 중요한 것이 뒤에 올수록 앞부분을 건너뛰거나 빠르게 진행해야 되는 시간적 제약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점수를 이렇게 단단하게 만들어가는데 어려움이 있으시고요. 지금 한 달 좀 더 빨리 들어오는 거는 나중에 9, 10월에 엄청나게 큰 프리미엄을 누리시게 될 거예요.
그래야 1년 안에 확실하게 합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대한 빨리 들어오셔가지고 빠른 시간 안에 시험을 끝내는 게 가장 좋은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12월 달이니까 이제 1월 달에 정규 수업이 들어가잖아요. 중개사 공부를 다 처음 시작하신 분들은 용어에 굉장히 어려움을 느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 속에 뭐 재개발 사업, 저당권 그렇죠. 이런 걸 다 들어보긴 하는데 그에 대한 정의를 못 내리다 보니까 공부에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그런 용어에 빨리 좀 익숙하고 그럴 필요가 있기 때문에 더 미루시는 것은 좋은 방법은 아니다. 그러니까 빨리 공부를 시작을 하셔가지고 학원에 등록하셔서 정말 빨리 시작하시는 것이 합격 점수를 받는 방법이다라고 강력하게 권유를 드립니다. 최근에 출제 경향에 대해서 좀 짚어봐야 될 대목이 난이도가 조금 올라가서 동차로 딱 끝내버리려면 지금 진입하신 거하고 내년 2월이나 3월이나 4월에 진입하신 거하고 달수로 보면 두세 달이거든요. 근데 본인 공부하는 양이나 그 다음에 프로그램 끌고 갈 때 보시면 엄청나게 차이가 있어요. 이 말의 의미나 무게가 내년 9, 10월에 뼈저리게 들어오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 남들보다 2달 빨리 가는 거는 동차 합격에서 안정성에 있어서 엄청나게 유리해진다는 점 강조를 드립니다. 공인중개사는 할카스! 민법 공부를 함에 있어서 유용한 팁 중에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자면 기본 이론 과정에서 기본서 전개를 하게 되는데 그때 1, 2월에요. 알집 한손 노트를 보시면 중요한 부분 그리고 필기해야 될 부분을 딱 군더더기 없이 정리를 해놓았기 때문에 1, 2월 달부터 같이 병행 작업으로 보시면 효과가 배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1, 2월 그리고 3, 4월에 보시면 딱 적당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질문에 독학한 분들에게 뭐 중요한 커리큘럼 있느냐라는 질문인데요. 이 시험 합격증을 따기 위한 공부죠. 우리가 시험에 합격을 하셔야 되는 거니까 어디서 시험을 많이 물어보고 무엇을 주로 묻는지를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독학을 하시면 금전적 비용을 줄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많은 시간, 거기에 따른 많은 기회비용은 더 발생할 생각을 합니다. 독학에서 물론 합격하신 분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그렇게 많은 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봤을 때 학원 등록을 하셔서 준비를 하시는 것이 자격증을 쉽게 따는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독학은 절대 권유하지 않습니다. 합격! 가자! 저희는 앞으로도 각 단계별로 유용한 팁 그리고 유용한 콘텐츠를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뜨거운 관심 사랑 부탁드리고요. 대구모 망관부